안녕하세요. LA의 정교수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자, 오늘 2부 영상 준비했는데요. 다뤄볼 주들은요. 자, 고점 돌파 후에 더 상승한다라는 주제 다뤄봅니다. 자, 그리고 테슬라로 돈이 몰리고 있다라는 주제 다뤄보고요. 자, 그리고 미국 주식만 미친 상승을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 한번 살펴보고요. 그 외 테슬라 소식과 미국의 매크로 상황 두루두루 살펴보시면 갖도록 합니다. 자,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은 주의를 보내고 계시리라는 생각이 들고요. 날씨가 많이 춥다라고 들었습니다. 자, 여기 지금 미국 LA는요, 토요일 저녁 시간입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시간대거든요. 이 토요일은 저는요, 제가 하고 싶은 일을 많이 할 수 있으니까 여유롭게 참 좋습니다. 자, 오늘 또 토요일 주말이니까 우리 투자 철학을 또 배우고 가야겠죠. 제가 항상 주말에는 여러분들과 함께 이 전반부에 투자 철학과 관련된 사진이나 그림을 보면서 그리고 이 투자의 그 철학을 가르쳐주는 투자의 대가들의 이야기를 우리가 살펴보지 않습니까? 자, 오늘도요, 우리가 투자할 때, 또 투자뿐만 아니라 이 삶의 지혜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이 자료인데요. 이걸 보시게 되면 여러분들이 투자할 때 어떤 자세를 임해야 되는지 배울 수 있는 그런 데이터 또 이 그림이 될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그림 한번 보십시오. 위에 그림이 하나 있고 아래쪽 그림이 있죠. 그러니까 위쪽에 이제 막대 그래프가 있고 뭐라고 써 있냐면 expectation입니다. 그러니까 expectation 사람들이 기대할 때는 현재 지금 보이는 것처럼 막대 그래프가 이렇게 움직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에 그림은요, 모든 사람이 무엇을 하건, 우리가 운동을 하건, 또 투자를 하건, 공부를 하건, 무엇을 하든 간에요. 사람들의 expectation이 뭐냐? 이렇게 비례하면서 꾸준히 점진적으로 상승할 거라고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아래쪽 그림 보세요. 리얼리티입니다. 현실이에요. 자, 실제로는 그러면 우리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여러분들이 운동을 시작했을 때와 그리고 공부를 시작했을 때에 그게 영어 공부건, 여러분들이 고시를 준비하건 무슨 공부를 하건 공부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투자도 다 똑같습니다. 했을 때에 실제로 여러분들에게 일어나는 일은 뭐냐면요. 자, 요런 거예요. 자, 지금 제가 빨간색으로 동그라미 친 부분과 근데 이 그래프를 보면요. 이렇게 위에처럼 점진적으로 쭉 가지 않죠. 전혀 아무런 어떤 그 발전이 없는 것처럼 가다가 중간 어느 시점에 와서 빠르게 위로 쫙 상승하지 않습니까? 급상승하거든요. 자, 이게 리얼리티예요. 무엇을 하든지요. 그래서 빨간색으로 동그라미 친 부분 보세요. 자, 이게 뭐라고 써 있습니까? This is progress that does not feel like progress라고 합니다. 정말 중요한 표현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지점 있죠. 뭔가를 시작해요. 일을 하건 운동을 하건요. 그러면 저 지점은요. 여러분들이 전혀 발전을 못 느끼는 그 구간이라는 거예요. 이거가 모든 영역에 다 적용되어집니다. 이 구간은요. 시작했는데 어느 시점까지는요. 도무지 뭔가가 변화도 없고 아무런 발전이 없는 것 같은 이 시간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걸 운동을 한번 적용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아침마다 이 해 뜰 쯤에 운동한다 그러지 않습니까? 항상 특히 여름에는 완전 새벽에 일어나서 이제 달리기 시작합니다. 근데 겨울에는 좀 날씨가 너무 춥다 보니까 조금 시간을 늦추긴 하는데 어찌됐건 새벽에 일어나서 운동을 하는데 여러분 제가 지금은요 새벽에 이제 운동하는 것이 거의 매일 2시간씩 매일 1시간 정도를 꾸준히 한단 말이죠. 근데 여러분 이게 습관을 붙이기가 쉬운 게 아니에요. 처음부터 제가 쉬운 게 아니고요. 저도 처음엔 정말 어려웠죠. 이게 만만치 않더라고요. 처음에는 뛰는데도요, 숨이 턱턱 막히고 막 토할 것 같더라고요. 정말 토할 정도로 도무지 못 뛰겠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요, 막 걸으면서 걷다가 뛰다가 이렇게 갔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쫙 이렇게 돌고 이제 오니까 이게요, 처음에는 사실 너무 힘들더라고요. 이 습관을 붙이는 게. 그래서 또 돌아와서 또 이제 이 근육 운동을 하지 않습니까? 유산소 운동하고 또 이제 소위 말해서 이제 우리가 근육을 만드는 운동을 하는데 그때도 정말 하기 싫거든요. 너무 힘들어요. 하체 운동, 상체 운동 할 때 정말 힘든데 근육도 안 생기는 것 같고 한 3개월을 지났는데도 표가 별로 안 나요. 특히 하체 운동은 표가 거의 안 나잖아요. 근데 이게 한 6개월이 지나고 거의 1년쯤 지나니까요. 드디어 몸의 쉐입이 잡힙니다. 옷을 입어도 옷이 이렇게 잘 어울리고요. 그리고 하체가 튼튼해지니까 여행을 가고 하는데도요. 아이들하고 같이 다니는데 아이들이 더 힘들어 하더라고요. 우리가 라스베가스 갔을 때도
베가스에서요. 그 호텔에서 이제 이 베가스 이제 놀러 가는데 이런 그 벨라지오 호텔이라고 옛날 이병헌하고 송혜교가 올린 찍었던 데 있죠. 그 분수쇼 나오는 데 있잖아요. 그 호텔에서 거기까지 한 30분 걸렸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보통 운동 삼아 가는데 아침에 이제 걸어가는데 애들이 지쳐하더라고요. 잠깐 15분 걷는데 애들이 지치하는데 저 혼자 그냥 아주 가뿐하게 그냥 저는 정말 산보하듯이 그냥 걸었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평소에 운동이 돼 있으니까 그게 아주 체력이 너무 좋은 거죠. 그래서 이게 운동도요. 처음에 표가 안 났는데 다들 사실은 이 시작 부분에 뭐 6개월 차, 3개월 차에 다 포기를 해버렸죠. 아니 보통 1주일, 2주면 다 포기를 해버립니다. 근데 저는 꾸준히 하다 보니까요. 이제는 뭐 안 하는 게 이상하죠. 안 하면 몸이 더 이상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운동을 이렇게 하니까 늘 시작에 이때 포기할 지점이 있죠. 현실적으로 이때가 가장 힘들어요. 그러니까 그때 포기하지 말고 꾸준히 하면요 몸이 정말 좋아집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들이 이 주식은요 멘탈 게임이라고요. 근데 멘탈이라고 하는 게 여러분들이 그냥 자꾸 멘탈을 외친다고 나오는 거 아니라고 그랬죠. 멘탈 한다고 멘탈이 잡히는 게 아니라고. 정신력 한다 잡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멘탈이라고 하는 건요 강력한 체력을 바탕으로 해서 나온다고 말씀드렸죠. 체력이 바탕이 되면요 멘탈도 정말 좋아져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요 여러분 주변에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이 이 사람들에게 막 짜증을 막 낼 때를 보면요 여러분들이 피곤할 때, 몸이 아플 때, 안 좋을 때요 뭐 여러분들이 엄마가 뭐 아이가 뭐 해달라 할 때 몸이 막 찌뿌둥하고 힘들면 막 신경질 내고 짜증 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주변 사람들에게 나이스해지려면요 체력을 갖추세요. 여러분들이 체력이 바탕이 되잖아요. 강력한 체력이 올라오면요 사람들이 정말 나이스해져요. 제가 뭐 이 주일날 교회를 가거든요. 교회 가면 많은 사람들을 만나잖아요. 그러면 이제 많은 분들이 저에게 제가 맨날 해피해 있으니까 예배 시간에도 그렇고 후에도 그렇고 해피해 있으니까 사람들이 저에게 물어요. 어떻게 그렇게 항상 해피하시냐고 그래요. 저는 운동하시라고 그러죠, 제가. 몸이 항상 이렇게 이게 기분이 좋으니까 운동하고 샤워하고 딱 하니까 항상 몸이 가볍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항상 나이스하고 항상 해피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람들에게 항상 부드럽고 아주 상냥하고 나이스해지려면요 체력부터 갖추세요. 그게 여러분들 강력한 체력부터 나온다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 결국 이게 투자랑 연결해 보시면요 투자도 자 테슬라 투자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테슬라가요 여러분들이 보통 그래요. 들어와서 투자를 할 때에 내가 딱 들어오는 순간요 갑자기 안 오르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테슬라 주식을 정말 큰 마음 먹고 1,000만 원을 거금을 투자했습니다. 또 2,000만 원을 투자했습니다. 근데 그때부터 뭔가 주식이 안 오르는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은 막 돈을 막 벌었다 그러는데 내가 사는 순간 뭔가 멈춰 있는 것 같아. 안 오르는 것 같거든요. 그리고 또 어떤 때는요. 정말 주가가 내가 사고 나서부터 계속 떨어지기 시작해요. 계속 막 바닥으로 치는 거죠. 그런 겁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요.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난 살 때부터 오르던데 이러면 정말 운이 좋은 거죠. 여러분들이 막 사자마자 요즘 같은 경우 막 계속 오르잖아요. 근데 여러분 주식이라는 게 마냥 그렇게 항상 오르지만 않거든요. 그래서 보통 일반적으로 사면요 본인들이 느끼기에는 생각보다 안 오르는데 돈이 안 오르는 것 같아 이러는 거거든요. 근데 결국은 우리가 오랫동안 투자를 해보면요 그게 한 뭐 1년, 2년, 막 2년씩, 3년씩도 안 오르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게 어느 시점부터 막 미친 듯이 올라가 버리거든요. 그게 바로 아래쪽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대할 때는요 위에처럼 내가 사는 순간 계속 오를 거라고 생각해요. 내 자산이 크게 불어날 거라 생각해요. 근데 그렇지가 않아요. 뭐 이게 6개월이건 1년이건요 자산이 불어나기는 마이너스로 가기도 하고 막 그래요. 근데 여러분들이 안 팔기만 하면요 좋은 기업을 딱 갖고 있다. 테슬라 보세요. 아무런 그게 없다가도 이게 점진적으로 갑자기 막 폭발해버리지 않습니까? 지금 최근에 폭발하잖아요. 어느 때를 만나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투자예요. 그러니까 투자를 할 때는요, 항상 여러분들이 처음부터 내가 뭐 어마어마하게 잘 될 거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꾸준히 그냥 제가 월급 타면 사 모으고 월급 타면 사 모으고 그냥 무지성으로 좋은 기업은 사 모으라 그랬죠. 사 모으면요, 어느 시점에 이게 폭발을 해버려요. 근데 막 중간중간에 멘탈이 안 잡히니까 제가 멘탈을 잡아드리잖아요. 계속 여러분들과 매일매일 영상 통해서요.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이 원리를 기억하세요. 무엇이든 다 똑같아요. 어떤 인생에 여러분들이 영어 공부를 한다? 영어 공부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어떻게 잘 됩니까? 영어 공부를 시작하잖아요. 1년, 2년이고 안 느는 것 같아요.
근데 하다 보면요, 어느 시점에 내 실력이 엄청 늘어 있습니다. 그게 누적이 돼야 되는 거예요. 쌓여야 되는 거예요. 어느 정도 내 안에 내공이 쌓여야지 영어도 잘 되고 어떤 공부도 다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안 될 건 하나도 없어요. 사람들이 왜 사실 안 되냐면 중간에 다 포기를 해버리거든요. 나는 안 되네? 그러니까 사람마다 2년이 걸리거든, 3년이거든. 시간이 달라질 뿐이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포기를 안 하고 꾸준히 하다 보면 다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찌됐건 요런 이 그래프를 꼭 기억하세요. 그러니까 투자를 할 때에 안 돼. 이게 돈을 못 벌 때가 있구나. 그런데 결국 기다리다 보니까 좋은 게 오르구나. 요즘 이미 우리 구독자분들 대부분 이걸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3년 투자한 사람, 4년 투자한 사람 계속 마이너스였다가 요즘 플러스가 됐다고 기분 좋아라고, 골프 치시는 분, 뭐 고기 사 먹는다는 분, 뭐 저에게 커피 한잔 하라고 10,000원, 20,000원씩 보내주는 분 너무 감사하죠. 어찌됐건 여러분 이 그림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앞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기업을 투자하더라도요, 항상 이 원리를 기억하십시오. 자, 지금부터는요, 미국 경제 소식과 매크로 상황들 몇 가지 좀 짚어보고 가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굉장히 중요한 자료 하나 갖고 왔습니다. 자, 지금 이 미국 주식의 밸류에이션과 그리고 다른 세계죠. 미국을 제외한 다른 나라의 전 세계, 미국을 제외한 다른 나라의 전체 평균하고 미국 주식의 흐름을 비교한 건데요. 자, 지금, 이게 PR을 보여주는 겁니다. 지금 이 미국 주식과 그리고 미국을 제외한 전 세계의 그 어떤 평균 PER, 즉 현재 밸류에이션이 어느 정도인가, 이걸 비교한 건데요. 자, 여러분 지금 그래프를 보시면 1995년부터 지금까지인데, 자, 연한 하늘색 있죠? 이게 미국을 제외한 전 세계의 현재 이 PER, 주식의 PER 밸류에이션을 보면 되고요. 그리고 짙은 파란색 있죠? 이게 S&P 500, 미국 S&P 500의 현재 PER이, 전체 PER이 얼마가 되는가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밸류에이션을 평가하는 건데, 자, 보시면요, 1999년부터 해서 95년부터 시작해서 쭉 보시면 사실은 2010년도까지는 거의 같이 움직입니다. 그래프가. 뭐 어떤 때는 미국이 더 안 좋고 오히려 다른 세계가 훨씬 좋습니다. 사실 그 유럽이랄지 일본이 훨씬 더 이때는 더 좋았죠. 그래서 흐름이 그래도 거의 비슷하게 가다가 언제부터 이제 이 간격이 벌어지기 시작하냐면요, 대략 한 2015년부터 뭐 조금 더 빠르자면 2012년부터 13년, 12년 어간부터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검정색 위에 진한 그 선을 보시면요, 이게 위로 올라가죠. 위로 올라가면 점점 벌어집니다. 벌어지면서 점점 더 차이가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코로나가 덮친 거 제외하고는 어찌됐든 이렇게 쭉 해서 이제 벌어지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지금 보면 역대급으로 벌어져 있습니다. 지난 한 20-30년간 비교해보면요, 과거에는 거의 같이 움직이다가 최근 들어가지고 미국 주식과 이 다른 선진 국의 그 지수를 보니까 이렇게 지금 현재 밸류에이션 차이 나는데, 자, 지금 이 PER이죠. 그러니까 12개월 미래에 그 1년 앞으로 1년 동안에 어떤 PER이 펼쳐질 것인가를 비교한 건데, 미국 보세요. 미국이 지금 거의 한 22 정도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22배죠, PER이. 자, 그런데 아래쪽에 연한 하늘색 보세요. 이 다른 나라들, 미국을 제한 다른 나라는요, 지금 현재 한 13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13배, 13배인데 다른 세계는 미국만 지금 22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거의 지금 2배 차이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은 야, 미국이 너무 고평가된 거 아니야? 이 얘기를 할 수 있겠죠. 22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소위 말해서 이런 데이터를 보고서 소위 이제 항상 그 베어들 있죠. 주식시장을 좀 우울하게 보는 사람들은 이거 무너진다라는 거죠. 한국에도 그런 분들 있잖아요. 야, 이런 데이터 보고 미국 주식 망가진다라는 거죠. 항상 같이 움직였는데 미국 너무 고평가다. 미국 한번 폭락이 올 것이다. 막 이런 주장을 한단 말이죠. 물론 그런 주장도 어느 정도 일리가 있습니다. 너무 미국이 나홀로 고평가되어 있다 이러면 그게 거품이라서 나중에 무너질 수 있는데, 자, 그런데 이걸 다시 한번 점검해 보면요, 왜 그렇다면 미국만 이렇게 이 밸류에이션 올라갈까? 이 밸류에이션 높단 말은요, 전 세계인들이 미국에 투자를 할 때에 미국 기업에 대해서 밸류를 더 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더 투자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막 돈이 막 들어오니까 미국 주식이 커진 거예요. 그러니까 시가총액이 막 커지면 결국은 이걸 이제 우리 수익을 가지고 얼마나 이익이냐, 그 이익 가지고 마켓캡을 나누는 게 PER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지금 미국 기업들이 계속해서
마켓 시가총액이 커져요. 그러니까 그게 뭐예요? 자금이 막 흘러 들어오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왜 그러면 미국 기업이 이렇게 미국 기업만 돈이 들어올까? 그리고 다른 세계에는 돈이 안 들어갈까? 뭐 지금 이건요. 제가 그동안 많이 얘기했지 않습니까? 이게 미국 기업들이 거품이 생긴 게 아니고요. 지금 전 세계인들이 미국 기업만 투자를 하려고 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이 항상 말하잖아요. 미국만 투자라고. 중국 뭐 지금 돈 푼다고 중국은 그냥 어느 순간에 또 무너진다 말씀드렸죠. 그리고 뭐 인도랄지 다른 나라 신경 하지 말고 지금은 미국 주식만 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최근에 이렇게 벌어지는 건요. 이게 지금 여러분 우리가 이 어떻게 얘기할 수 있냐면은 제가 항상 얘기하는 부분은 뭐냐면 그만큼 미국의 펀더멘털이 좋다라는 거예요. 특히 미국 기업들이요. 미국의 지금 여러분 탑 10을 보라 그랬죠. 세계를 지배하는 미국의 탑 10 기업이 전부 다 미국 기업입니다. 아람코만 제외하고요. 어제도 봤죠. 이 테슬라가 이제 8위에 들었잖아요. 근데 아람코를 제외하면은 뭐예요? 7위에 해당되는 거죠. 매그니피센트 7에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미국의 이 매그니피센트 7을 중심으로 해서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세계의 탑 10이 전부 미국 기업이고 탑 20까지 가더라도 거의 미국 기업이 다 지배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이게 지금 미국 기업들이 세계를, 그러니까 매그니피센트 7만 보더라도요.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이런 적이 없었어요. 미국의 이 탑 7들이 지배하기 시작한 게요. 대략 한 2017년, 15년, 16년, 17년이니까 지금 그거가 딱 맥을 같이 하거든요. 그때부터 이렇게 크게 차이가 납니다. 특히 이제 코로나가 끝나고 나서 2020년도부터는요, 많이 차이 나기 시작합니다. 이게 이제 돈도 많이 풀렸지 않습니까? 미국에서. 돈도 풀린 상황에서 이제 뭐 올라가기 시작하는데, 기업의 펀더멘털도 좋은데, 그 다음에 돈도 많이 풀려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차이가 안 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단순히 거품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돈 풀었다고 무조건 올라갈까요? 돈 풀었다고 마냥 그냥 올라가게 되면요. 그게 닷컴 버블하고 비슷한 거예요. 근데 지금은요. 매그니피센트 7 주식들 보세요. 세상을 압도하잖아요. 테슬라도 전기차며 자율주행이며 세계 넘버1이잖아요. 애플 보세요. 핸드폰에 이 자신의 생태계 갖고 넘버1이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2등인 엔비디아 보세요. 칩이 이 GPU 칩을 너도 쓰려고 막 난리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요. 구글도 마찬가지고 뭐 압도적이죠.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기업들. 이런 적이 없었어요. 탑 10이 다 미국 기업이다?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요. 과거에 이런 적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 기업들이 돈을 벌어다 오니까 돈도 많이 풀렸는데다가 이렇게 밸류에이션도 올라가고 주가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 상황은요. 사람들이 지금은 미국이다 라고 생각하니까 여러분들도 그냥 이 데이터를 보면요. 미국 주식만 투자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지금부터는요, 테슬라 소식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살펴볼 소식은요. 자, 지금 그 테슬라 주가가 정말 요즘 심상치 않지 않습니까? 정말 가파르게 상승하죠. 특히 이제 연말에 이러니까 정말 산타랠리가 오는 것처럼요. 굉장한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많은 뭐 지금 호재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건데요. 자, 오늘은 우리가 유럽에서의 테슬라 주가가 어땠는지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유럽의 지난 수년간의 이제 그래프거든요. 21년도에 최고점을 찍었죠. 미국도 그렇고 또 유럽도 마찬가지인데요. 자, 이게 이제 유럽에서의 차트인데요.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최고점을 유럽에서는요. 이 ATH죠. all time high인데 이미 돌파를 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테슬라 주가가 유럽에서는 전고점 돌파를 이미 했다라는 거예요. 자, 이런 현상은요, 비트코인에서도 나타났죠. 미국에서는 비트코인의 이제 그 전고점이 달러로 표기가 되고,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이제 원화로 표기되잖아요. 근데 왜 차이가 납니까? 전고점이. 그게 이제 환율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의 환율이 뭐 1,400원, 그때 1,300원대일 때쯤이었죠. 고점, 전고점 돌파할 때. 근데 미국은 아무래도 이 달러 기준으로 보는 거고, 한국 같은 경우는 이제 환율이 오르다 보니까 전고점 돌파가 더 빨리 일어나는 겁니다. 근데 유럽도 마찬가지예요. 유럽 같은 경우도 벌써 전고점을 돌파해 버렸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요. 비트코인도 대한민국이 전고점 돌파하고 미국이 좀 뒤늦게 돌파했는데 그 뚫려버리니까 막
나중에 결국 미친 듯이 더 올라버리잖아요. 원래 보통 그렇습니다. 전고점을 돌파하잖아요.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이 현재 시가총액 기준으로는 돌파한 상황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돌파를 하게 되면 보통 주식에서는요, 전고점을 뚫어버리면 거기서 더 많이 올라가는 경향이 있어요. 항상 그렇습니다. 그게 부동산도 마찬가지고요. 부동산 같은 경우도 전고점을 뚫게 되면 항상 그 이전에 전고점을 뚫는다 더 많이 올라가게 됩니다. 근데 이게 이제 테슬라도 마찬가지죠. 이제 이 유럽에서 전고점을 돌파했고 이렇게 치고 올라가 버리니까 이제는 뭐 사실 이 소위 말해서 지붕을 뚫는 경향이, 그 지붕을 뚫고 가버리는 거죠. 이게 이제 무한대예요. 상승할 수 있는 게요, 이 걷잡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게 이제 요 지점을 정말 뚫어버리면요, 한참 더 올라가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그런 현상이 나타나니까 오랫동안 이렇게 오르락 내리락 하다가 굉장히 이제 고전을 하다가 드디어 이제 막 상승 분위기가 어마어마하죠. 그럼 이게 지금 계속 말씀드리지만 테슬라가 여기서 더 뚫고 올라갈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기본적으로 테슬라의 펀더멘털 자체가 너무 좋죠. 지금 연말 내년 지금 내년 한 해가 정말 최고의 한 해가 될 거거든요. 2020년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모델 Y가 출시되기 직전에 2020년도에만 미친 폭발을 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내년에는 너무나도 호재가 쌓여 있다 보니까 현재 그 이 기관들도 그렇고 계속 지금 들어오는 거죠. 이 연말에 내년이 오기 전에. 그러니까 주가가 막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지금 뭐 트럼프까지 되니까 트럼프가 막 밀어주고 있지 않습니까? 트럼프가 뭐 계속해서 머스크에게 감사 표시처럼 계속 밀어줘 버리니까 뭐 이건 안 좋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조정이 와주면 너무 좋겠는데 지금 막 최근엔 조정도 없이 막 계속 한번 올라버리면 너무 많이 올라버리고 조정이 와봐야 찔끔찔끔 오니까 여러분들이 막 추매할 시점 타이밍을 잘 안 주잖아요. 그러니까 한 번 정도 조정이 와주면 좋겠는데 지금 그거 없이 미친 상승을 하는데 그게 지금 현재 막 기관들도 계산을 해보니까 이건 내년에 들어가기에는 지금 빨리 하는 게 낫겠다 이런 판단이 드니까 최근 들어서 막 오르는 거죠. 여기에 지금 공매도들은요, 이 정도 올랐으니까 이제, 야, 이거 너무 거품이야. 야, 지금 PR이 100을 돌파하고 있어. 이거 안 돼. 이러면서 폭락할 거야. 이러면서 공매도들이요, 더 지금 또 공매도에 욕심을 내면서 분명히 폭락한다. 이러면서 막 들어오는데 그 공매도의 스퀴즈가 자꾸 나버리는 거예요. 왜냐면 지금, 이 테슬라 주식을 살려고 하는 힘이 더 많다 보니까 숏 스퀴즈가 막 나면서 더 빠르게 막 치고 올라가 버립니다. 최근 들어서요. 그래서 지금 $400 코앞에 있는 거죠. 자, 아무튼 유럽이나 뭐 대한민국이나 전고점은 이미 돌파한 거죠. 환율이나 이런 걸 따졌을 때에. 그러니까 미국만 좀 남았는데 미국도 지금 시가총액 기준은 전고점을 돌파했다. 돌파하면은 결국 더 위로 더 많이 올라갑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테슬라는 항상 buy and hold. 그냥 계속 조금씩 사모아가는 전략이 가장 좋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살펴볼 소식은요. 자, 이 테슬라 자동차가 안전성 검사에 있어서요, 4개 대륙에서 모두가 다 기본 그 세이프티 스탠다드를 다 초과 달성하면서 압도적인 퍼포먼스를 보여줬다는 소식입니다. 그러니까 4개 대륙에서 자동차에 대해서 안전성을 검사하는데 전부 다 그냥 별 5개 다 뛰어넘는 그런 모습 보였거든요. 자, 일단 보세요. NHTSA에서 보시면 모델 3, 모델 Y, 이게 미국이잖아요. 그러니까 모델 S, 모델 X까지 이 4개의 차가 다 출시되고 있는 것이 이제 미국 북미 지역인데, 자, 미 교통안전국에서 이 차량들이 전부 다 별 5개 다 그냥 이렇게 안전성에서 최고를 다 받은 거고요. 자, 그리고 지금 유로 보세요. 가운데 보면 유로의 NACAP가 있는데, 저 유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부 다 4개의 자동차가요, 다 별 5개 이상 best in class, best라고 다 나오죠. 그러니까 전부 다 best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최고 등급을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테슬라 차가 그만큼 안전하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이제 NCAP도 보세요. 보시면은 여기도 마찬가지죠. 별 5개, top performer. 그러니까 최고라는 거예요. 최고 안전한 그 점수를 얻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맨 끝에 중국 거 보세요. 이것도 탑 레이팅이죠. 탑 레이팅을 다 받았습니다. 둘 다가 모델 3, 모델
Y. 지금 중국의 모델 3, 모델 Y가 들어가니까 이 탑 퍼포먼스 받은 거거든요. 자, 여러분, 이걸 보면요. 여러분들이 뭐 가끔씩 뭐 한국에서 뭐 테슬라에서 불이 났다 이래가지고 뭐 한국 언론들에서 한때 정말 여러분들 테슬라는 탈 게 못 되는 차처럼 막 그랬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에서는요, 뭐 사실 그 이 말도 안 되는 그런 음모론과 이런 것들이 팽배하죠. 왜냐면은 현대차가 또 지켜야 되잖아요. 현대의 어떤 그 지배력을 지켜야 되는데 테슬라가 들어오니까 아무래도 이제 그런 부분의 견제 이런 것들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뭐 그때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미국에서 좀 테슬라 타면서 여러분 여기 캘리포니아 LA 와 보시면요 그냥 눈앞에 보이는 게 뭐 이 길에 차가 카운트를 하잖아요. 테슬라가 정말 많아요. 여러분, 뭐 10대 중에 뭐 4대가 보이기도 하고 5대가 보이기도 하고요. 그 테슬라가 발에 밟힐 정도로 많은 겁니다. 그만큼 테슬라가 많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많이 다니는데도 테슬라 가지고 뭐 화재가 터져서 사람이 죽고 이런 경우가요. 이상하리만큼 한국에만 그런 게 많이 일어나고 막 미국에서는 손에 꼽힐 만큼 정말 그렇거든요. 그만큼 테슬라 차가 안전한데, 더군다나 여러분, 오토 파일럿만 하고 가더라도요, 훨씬 더 안전해요. 사람이 운전하는 것보다. 오토 파일럿 하면요, 저절로 부딪힐 것도 보호해주고, 피하고, 내가 막 어떤 그 운전에 내가 부주의할 때, 운전자가 부주의할 때도 오토파일럿이 지켜주기도 하거든요. 자율주행은 더 하고요. 여러분, FSD는요, 오히려 지금도 사람보다 훨씬 나아요. 그래서 사실, 왜냐면 눈이 카메라가 여러 개가 달려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못 보는 것까지 다 봐주거든요. 그러니까 알아서 결정하거든요. 굉장히 좋아요. 사실 제가 FSD 자율주행을 틀고 가지 않습니까? 가다 보면요. 얘가 이제 그 차선을 변경하는데 내가 볼 땐 차선 변경하면 안 되는데 차선 변경을 해요. 근데 그냥 믿고 맡겨봤더니요. 정말 적절한 때에 레프트로 빠졌다가 앞질러 갔다가 또 라이트로 들어오고 레인 체인지를 정말 잘합니다. 근데 알아서 다 해요. 이 FSD 자율주행이요. 그만큼 훨씬 더 안전하게 막 차량이 거리도 본인이 알아서 다 맞추거든요. 근데 사람이 운전하다 보면 막 굉장히 가까이 붙기도 하고 또 뭐 옆으로 붙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 자율주행은요, 거리를 옆도 그렇고 앞도 그렇고 딱 잘 재어주니까 적절한 거리를 유지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훨씬 더 안전하죠. 그리고 앞에 차가 속도를 줄이는 것도요, 벌써 자율주행이 감지를 하고 알아서 이 속도를 맞춰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노안이 있고 눈이 잘 안 보이는 사람들은요, 특히 밤 같은 경우는 차량 간의 거리가 이 분간이 잘 안 되잖아요. 근데 이 자율주행은요, 정말 그걸 알아서 해주니까 참 노인들이 운전하기 자율주행을 키고 가면 정말 좋겠죠. 안전하게.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일단 이렇게 4개 대륙에서요, 안전도에 있어서 전부 다 탑 퍼포먼스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뭐냐? 검증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쓸데없이 뭐 옛날에 테슬라 주가 막 안 좋고 할 때는 저절로 막 그냥 여러분 언론들에서 막 테슬라 불났다 그러면 테슬라가 다 막 사고 나고 테슬라는 모든 게 다 그냥 사람 생명이 위협되고 이럴 거. 그러면 캘리포니아에서 왜 이렇게 많이 팔리고 캘리포니아에서 제재를 안 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그런 것들 항상 눈을 열어서 다른 것을 봐야 돼요. 아, 여기에 음모가 있는 거 아닌가부터 시작해서 생각들을 같이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항상 열린 시각으로 볼 필요가 있는 거고요. 아무튼 이렇게 다 여러분 안전도 검사에서 최고를 받았단 말은요, 어느 자동차보다도 훨씬 더 안전해요. 실제로요. 그리고 내연차가 화재가 나면 더 낫지. 여러분 전기차가 특히 테슬라가 화재 나는 거는요, 훨씬 더 적어요. 데이터를 마일리지로 계산하더라도요. 그러니까 항상 그걸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살펴볼 소식도요, 굉장히 중요한 소식이면서 재미난 소식입니다. 자, 여러분, 얼마 전에 제가 영상을 통해서 캘리포니아 주지사 게빈 뉴섬이 이 캘리포니아의 전기차 보조금을 다시 이제 살릴 건데, 테슬라만 제외할 수도 있다. 이렇게 발표했잖아요. 자,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후폭풍이 있지 않았습니까? 저 그때 막 일론 머스크도 X에다가 그렇게 올리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아니, 이게 지금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할 소리냐라고 하면서 하려면 캘리포니아에서 전기차 보조금을 주려면 다 모든 회사에게 똑같이 줘야 되지. 테슬라만 제외한다는 게 이게 말이 되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굉장히 논란이 됐고 머스크도 발끈했고 막 테슬라도 그렇고 그게 언론에서도 이게 캘리포니아가 이렇게 해도 되는 거냐 이러면서 이건 소송감이 아니냐 뭐 이런 얘기 막 나왔거든요. 자, 그런데 오늘요, 양심적인 국회의원이 나왔습니다.
이런 사람이 많아야 되는데요. 로카나입니다. 자, 로카나 아래쪽에 이제 흑인 이분이시거든요. 자, 이분은 뼛속까지 민주당 의원이에요. 자, 그런데 이 게빈 뉴섬도 민주당인데 이분이 민주당 하원 의원, 캘리포니아 하원 의원인데 이분이 뭐라고 했냐면요. 이번에 이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테슬라를 배제할 수 있다? 캘리포니아에서 주는 전기차 보조금에 대해서 자, 이거는 political reason이 아닐까라고 생각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어떤 사람을 배제하고 어떤 회사를 제외시킨다? 말도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거야말로 정말 심각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정치적 이유 때문에. 이번에 정치적 이유라면 머스크가 트럼프를 지지했잖아요. 트럼프를 지지해서 트럼프가 이번에 또 이 승리를 하지 않았습니까? 자, 그것에 대한 게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이제 분노가 있고 화가 날 수도 있겠죠. 그래서 배제한다 그러니까 이 캘리포니아 하원 의원이 그러면 안 돼 이라고 한 거죠.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그런 식으로 간다? 그러면 형평성이 떨어져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야, 정말 이 하원 의원 로카나 살아있죠, 양심이. 정말 이렇게 움직여야 되거든요. 자, 그런데 지금 또 더 나가서 뭘 지적하냐면 굉장히 중요한 점을 지적합니다. 자, 이게 초록색으로 하려고 보세요. It would be foolish for Gavin to snub Tesla and Elon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게빈 뉴섬 주지사가 테슬라하고 일론 머스크를 또 배제한다? 누구처럼요? Just like Biden. 지난번 바이든처럼 또 테슬라를 왕따시키고 또 테슬라만 제외시킨다? 이거는 정말 멍청한 짓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It would be foolish for Gavin to snub Tesla, Elon just like Biden. 정말 이게 핵심이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사실 여러분, 일론 머스크는요. 지금까지 계속해서 민주당만 지지해 왔어요. 왜냐? 테슬라의 철학과 민주당의 그 환경 이 철학이 딱 맞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 지지를 해온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까지 그렇게 민주당을 지지하고 또 바이든도 찍었거든요. 원래 예전에. 근데 여기서 이번에 트럼프를 지지로 바꿨잖아요. 왜 그래요? 바이든이 머스크를 왕따시켜서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바이든이 정말 멍청한 짓을 한 겁니다. 굉장히 바보 같은 짓을 한 거죠. 제가 이건 뭐 여러 번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 바이든이 정말 바보 같은 짓을 해가지고 머스크를 왕따시켰다? 그게 돌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머스크가 그래? 그럼 나 이번에 너 지지 안 해. 라고 공개적으로 얘기했죠. 아니, 나를 왕따시키고 테슬라를 자꾸 왕따시키는 내가 바이든을 왜 지지하지? 맞잖아요, 여러분. 그럼 뭐 우리가 정치라고 하는 건 그런 거거든요. 아니, 나를 싫어하고 나를 미워하는 내가 왜 너를 지지하냐고. 나를 좋아할 수 있는 사람을 지지해야지. 그래서 트럼프로 바꿨지 않습니까? 트럼프를 지지하면서 돈도 어마어마하게 써가지고 했죠. 그랬더니 트럼프 보세요. 바이든 같지 않지 않습니까? 확실히 머스크를 오른팔처럼 쓰고 머스크를 위해서 사람도 탁탁 배치해주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가야 되지. 왜 그렇게 바보처럼 했냐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 민주당 하원 의원도 이번에 결정적인 패배는 머스크가 트럼프를 지지한 거예요. 왜냐면 머스크가 팬덤이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리고 자금도 어마어마하고요. 그러니까 사실 그걸 간과한 바이든의 패착인데 또 게빈 뉴섬 너도 또 그러겠냐라는 거예요. 캘리포니아 주지사 너까지 이러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렇게 또 왕따시키면 테슬라가 지금 캘리포니아의 유일한 자동차 회사 남아있는 회사인데 그렇게 하면 어떡하냐라는 거예요. 이게 형평성에 맞냐? 근데 바보 같은 짓이라는 거죠. 이렇게 하면 머스크는 정말 회사 옮길 수 있는 거죠. 캘리포니아에 세울 필요 없어요. 공장을요. 그냥 테슬라는 저 공화당들이 많은 저 저렴한 땅들 있죠. 거기다 해도 돼요. 뭐 캔자스랄지 아틀란타랄지 얼마든지 할 수 있거든요. 차근차근 옮겨버리면 되는 거죠. 여러분, 자동차 회사가 거기 캘리포니아에 있다라고 하는 건요. 자동차 회사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부품사들이 옆에 쫙 깔리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그 산업군을 형성한다고요. 한 경제를 먹여 살리잖아요. 여러분, 울산이 전체 우리나라에서 부자 도시 중에 하나 탑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왜 그래요? 현대자동차가 있어서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어리석은 짓을 또 하고 있는 겁니다. 정치적인 것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제일 바보 같은 짓들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항상 양심이 있어야 돼요. 양심이 살아있어야 되는 겁니다. 자, 어찌됐든 이 테슬라를 지지하는 로카나 민주당 하원 의원이 나타났습니다. 이게 진짜죠. 이런 게 여러분. 그러니까 결국 이제 이 사람이 계속 이제 게빈 뉴섬에게 그러면 안 돼라고 하원 의원이 이제 푸시를 하겠죠. 저 그렇게 되면 뭐 결국 테슬라에게 배제 절대 못하게 될 겁니다. 자, 여러분 오늘 영상은 이쯤 하고요. 내일 아침 일찍 뵙도록 하겠습니다. 레이정교수TV였습니다.